네, 이번 시간에는 영화 도량 개봉맞이 특집 알아두면 유익한 임진왜란 관련 어휘 영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선 거기에 앞서 임진왜란의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란 임진년 서기 1592년, 선조 25년에 일어난 왜국에 의한 난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의 경우엔 정유년 서기 1597년, 선조 30년에 다시 일어난 난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어 어휘에서 전쟁이란 뜻보단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마치 반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정묘, 병자호란도 같은 난자를 쓰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오랑캐가 침략해온 전쟁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대체 임진왜란을 뭐라고 부를까요?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文禄慶長の役 이라고 부릅니다. 文禄慶長 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연호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국사 시간에 주로 고구려 광개토대왕, 고려 광종, 묘청 등이 연호를 선포하고 자주국임을 천명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연호란 말 그대로 연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2023년은 서양식 연호인 서기 AD라는 연호를 차용하여 예수 탄생 이후 2023년째라는 뜻이 되죠. 즉 예수 탄생을 서기 원년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예수는 기원전 태생이지만 당시의 오류로 인하여 AD 원년이 예수 탄생이 되었지만 어쨌든 넘어가시죠. 현대 동아시아 사회는 서기로 통일되어 있지만 과거 동아시아 사회는 연호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오직 중국의 천자만이 연호를 지정하고 쓸 수 있었으며 중국 주변국의 다른 군주들은 연호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없었고 중국의 연호를 받아 써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나 고려가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는 것이 자주국이며 내부적으로 황제 혹은 그에 준할 정도로 지위를 칭할 정도의 강력한 국력을 과시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대명 4대 외교가 기본 베이스였으므로 형식상 중국 명나라의 제후국으로 친왕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선은 명나라의 연호를 받아 썼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중국의 연호를 쓴 것으로 연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인데요. 이 일본의 경우 천황이 중국 황제와 동격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괘씸했겠지만 일본을 원정 가서 두들겨 팰 수도 없는 노르지고 여원 연합군의 일본 원정 실패라는 좋은 사례가 있죠. 겉으로는 일본이 조공무역을 하며 낮추기 때문에 이를 외왕내제라고 해서 외부 특히 중국에는 왕으로 격을 낮추고 자국 내에서는 황제라고 칭하는 형태. 알고도 넘어가는 측면이 있었죠. 실제로 일본은 천황 밑에 신하인 쇼군을 국왕으로 책봉하여 천황 대신에 쇼군의 정부인 막부가 조공무역을 했고 그마저도 임진왜란 이후에는 공식적인 대중국 외교는 없었습니다. 즉 천황보다 쇼군을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로 보았던 것이고 임진왜란 이후인 에도 막부 때는 쓰시마섬 류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공하는 형태로 무역을 전개했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동아시아 및 주변국들을 조공 관계로서 책봉을 받지 않으면 외교 관계 자체를 맺지 않았던 특수성도 기인합니다. 사실 일본이 이 연호를 쓰고 황제를 칭하고 조선은 왕으로서 격이 한 단계 낮음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와 그로 인해 조선이 일본에 굽히게 될 것을 성호 이익 선생이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바로 임진왜란 출병 당시인 1592년에는 블로쿠란 연호를 쓰고 있었고 정유재란 당시엔 연호가 바뀌어 케이초오란 연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합쳐 文禄慶長の役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역이란 또 무엇일까요? 이 역이란 한자어로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노역, 부역, 징역 등 강제적으로 노동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일본어에서는 또 전쟁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사카 부립도서관에서 답변한 역에 대한 정의입니다. 변방 지역을 토벌하러 가는 전투 혹은 외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의미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전의 에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용례로 임진왜란인 文禄慶長の役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文禄、慶長の役、 는 물록 경장 시기에 일어난 해외 파병 전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중국에서는 임진왜란을 항일 원조 전쟁 혹은 만력 조선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만력도 명나라 신종 시절 쓰던 연호인 만력을 따와서 만력 황제 시기에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여담으로 일본 내에서는 임진왜란의 지명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나 대중매체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고 나와도 짧은 컷신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본인들에게 있어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쉽게 말해 전국시대 스타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국시대의 수많은 다이묘, 예를 들어 천하인인 오다 노부나가는 이미 죽었고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 호조 가문, 모리 가문 또 없고 그리고 그 당시 활약한 걸출한 무장들 사나다 유키무라, 다테 마사무네 등 유명한 무장들을 비롯 후에 에도 막부를 창시하는 도쿠카와 이에야스도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진왜란의 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들이 주로 참전했기 때문이고 임난 이후 도요토미 가문이 몰락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죠. 일본인 입장에서 일본의 명장과 조선 명의 명장이 맞붙는 드림매치가 나오지 않아 즉 김이 새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나름 조선에서도 맹장으로 이름을 떨친 가토 키요마사라든가 노량에서 백윤식님이 분하여 최종 보스로 나오는 귀성만자, 시마즈 요시히로 등이 유명 무장이 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숫자가 부족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한일 관계를 의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일본 야후 재팬, 구글 등을 통해 왜 임진왜란 관련 드라마가 없나요? 라는 질문으로 찾아본 결과 한일 관계를 의식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대하사극은 공영방송인 NHK에서 주로 제작하는데 KBS랑 똑같이 국민의 수신료를 받고 전쟁사극의 제작비를 감당할 방송국은 NHK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래도 공영방송국이다 보니 민감한 한일 관계가 엮인 전쟁 드라마를 그것도 일본의 인기 무장들은 다 죽거나 별로 나오지도 않는 전쟁인데다 한일 외교 문제까지 감당하면서 인기 있는 주제도 아닌 사극에 수백억 대의 제작비를 쏟으며 제작할 이유가 없다는 현실적인 근거의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긴 전쟁도 아니니 더욱 재미가 없겠죠. 참고로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일본인들은 주로 일본 대 명나라 전쟁으로 주로 인식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인정하는 자와 폄하하는 의견도 꽤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관심이 별로 없으니 조선과 이순신 장군이 전략적 활약에 대해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 관한 일본인들의 관심도나 자세한 전황은 자국민들도 많이 모르는 편입니다.